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30일 마지막인데요. 아침 현재 9시 15분입니다. 전옥천의 안보정론 두 번째 아침 뉴스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요. 바로 조국하고 결국 연결되는 사건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최근까지는 조국이 가을 내내 우리 언론에, 우리 국민의, 특히 우리 애국 시민들의 가장 중요한 큰 이슈였어요. 왜냐하면 조국 때문에 나라가 무너지는 정도로 흔들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조국을 뒤에 놓고 조국 대신에 유명해진 인물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백원우예요. 백원우는 누구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친문 핵심, 현재 민주연구원 부원장, 원장은 양정철, 부원장이 백원우인데요. 이 백원우가 부원장으로 옮기기 전까지, 즉 조국 밑에서 무슨 자리를 있었냐면 민정비서관으로 청와대에서 근무했어요. 이 민정비서관으로 근무했는데 민정비서관의 업무는요, 대통령 친인척 임무가 기본이고 그 다음에는 민심 동향 파악이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대통령 친인척이 아닌 일반 공직자의 사찰 업무, 감찰 업무, 이것은 반부패 비서관 박형철 비서관 소관이에요. 이 박형철 밑에 있었던 사람이 정경심의 변호사였던 이인걸, 그리고 박형철 밑에 있었던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김태우, 양심선언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청와대 직제를 알고 제가 지금 방송하는, 그리고 앞으로 아마 한 두어 달 갈 것 같습니다. 이것도 두서너 달. 조국 사태보다도 훨씬 더 큰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백원우 비서관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 그리고 언론에 나오는 내용들을 제가 앞으로 계속해서 중요한 내용들을 쉽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전옥현의 안보정론 계속해서 백원우 관련 뉴스도 꼭 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 이 정도면 이제 백원우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예, 백원우. 그래서 이 백원우는 지금 현재는 뭐 때문에 이렇게 뜨거운 감자가 됐냐면, 백원우 민정비서관 실에서 첩보 하나를 넘겼는데 경찰한테 누구를 통해서?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을 통해서 넘겨줬어요. 그런데 그 첩보가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과 관련된 비위 첩보입니다. 그때는 언제냐면 지방선거, 즉 울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있던 시점에서 김기현 관련 비위 첩보를 내려보내가지고 결국은 황운하 당시 청장 지휘하에 수사가 이루어져가지고 김기현이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대통령의 가장 큰 중요한 절친 송철호가 당시 민주당 후보로 나와가지고 당선됐어요. 근데 송철호는 한 8번쯤 출마했는데 다 떨어졌다고 합니다. 극적으로 당선된 거예요. 자, 그렇다 본다면 8번 떨어졌으니까 동정표로 될 수도 있고, 또 뭐 전국 환경이 유리하게 돼서 될 수도 있고, 본인이 훨씬 더 훌륭한 선거 전략을 했기 때문에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이렇게 백원우가 언론의 집중, 그리고 우리 애국 시민들의 집중적인 관심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8번이나 떨어지는 데는 그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갑자기 됐는데 그 되기 전에 느닷없이 그 8번 떨어질 때 한 번도 없었던 제일 중요한 당선 가능성이 있는 김기현 시장 비위와 관련해서 경찰이 수사했어요. 경찰이 수사하니까 지지율이 떨어지죠.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낙선된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 경찰이 왜 수사를 하게 됐느냐? 이게 바로 알고 보니 백원우 당시 민정수석이 경찰청의 첩보를 박형철이를 통해서 하다됐고, 황운하는 이러한 첩보를 바탕으로 수사를 해가지고 결국은 떨어지는데 기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이 수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과연 이 첩보를, 그러니까 김기현 비위 관련 첩보를 백원우가 어떻게 수집을 해서 어떤 누구의 지시를 받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내려줬고, 그 첩보를 받은 황운하는 어떻게 해서 누구한테 지시를 받아서 이 첩보를 수사를 했는지,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문제의 제1번 출발점은 이 첩보의 작성자가 누구냐, 즉 첩보 출처가 누구냐. 그런데 검찰이 최근에 첩보 출처를 찾았어요. 누구냐? 울산 지역에서 이 첩보를 제보한 건설업자를 찾았는데요. 그래서 건설업자를 소환 조사하다 보니까 이 사람의 한 진술, 그리고 이 건설업자 김모 씨의 압수수색을 했어요.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그 김모 씨의 PC에서 파일을 찾았는데 그 파일이 뭐냐? 바로 비위 첩보. 즉 청와대, 그래서 이 비위 첩보인데 이 언론에서 이 취재를 해본 결과 이 비위 첩보는 청와대에 보냈고요. 청와대에도 두 군데 보냈어요. 민정수석실에 보냈고 그 다음에 청와대 비서실장한테 보낸 거예요. 그 당시 비서실장은 임종석입니다. 이 두 사람한테 청와대에 보냈고 또 한 군데가 있어요. 보낸 데가. 어디냐? 민주당에 보냈대. 이거 민주당에 이 네 군데에 보냈다는 것이 건설업자 김모 씨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PC 파일을 통해서 이제 검찰이 이 김모 씨 건설업자가 보낸 첩보는 찾았어요. 그런데 건설업자가 보낸 첩보하고 문제는 뭐냐? 건설업자가 보낸 첩보하고 그 다음에 경찰에 하단이 돼가지고 진짜 수사에 착수하게 된 밑그림이 그려진 이 첩보하고는 질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이 경찰에 하달된 첩보는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쓸 수 없는 법률적 판단까지 다 포함된 포괄적인 큰 첩보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건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서 이 첩보를 만들어가지고 경찰에 하달됐다. 그러니까 맨 먼저 첩보를 제공한 이 건설업자 김모 씨의 첩보를 바탕으로 해서 전문가가 현장의 비리, 관련 동향, 그 다음에 현장의 민심 동향까지 그리고 법률적 판단까지 전부 다 포함시킨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경찰 정보 보고서, 국정원의 정보 보고서 이 정도 수준까지 될 것이다. 이렇게 검찰은 판단을 해서 이 첩보를 작성한 기관을 찾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경찰 안에서는 이 첩보를 받았으니까 다 조사해도 자기네는 이 첩보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고 자기네는 만든 적이 없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첩보를 경찰에 100원한테 받아갖고 넘겨준 박경철 비서관도 나는 이 첩보 누가 만들었는지 도대체 모르겠다. 반부패 비서관 시대는 만든 적이 없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건설업자가 최초 첩보를 준 데가 청와대 두 군데 비서실장실하고 당이잖아요. 남아있는 게 비서실장실 당이에요. 그러면 당에는 그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 적폐청산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이 적폐청산위원회 위원장이 누구냐면 박범계예요. 그래서 이 조선일보에서 박범계한테 직접 물어봤대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전혀 알지 못한다. 만든 적도 없고 전혀 1%의 가능성도 없다. 이것이 박범계를 비롯한 적폐청산위원들 조선일보에 얘기한 거예요. 조선일보가 물어보니까. 그래서 지금 남은 데가 지금 어디냐? 만약에 민주당에서 없다고 그러고 백원호도 마찬가지로 지금 전혀 만든 사실이 없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검찰의 판단 그리고 법조계의 시각 언론에 나오는 걸 보면 이러한 첩보 보고서는 당 적폐청산위에서 만들었거나 백원호 팀에서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금 압축이 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검찰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것이 이제 첩보 출처와 관련된 얘기고요. 그럼 이 첩보는 언제 내려갔느냐? 이것도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 사건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2017년도 11월 그러니까 지방선거가 2018년 6월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8, 9개월 전에 2017년 가을에 경찰에 첩보를 청와대에서 조국 민정수석실에서 넘겨줬어요. 그래서 그러면 경찰이 언제 이것을 수사를 했느냐면 작년도 3월 즉 지방선거가 있기 딱 3개월 전에 김기현이가 공천을 받는 날 압수수색을 실시했어요. 그러니까 대기하고 있었던 것이죠. 김기현이 공천만 받아와라. 내가 가만히 두나. 딱 공천 받으니까 그날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이 들어갔는데 이 수사첩보를 그러니까 3월 16일 날 제보를 받고 바로 압수수색 들어갑니까? 안 되잖아요. 미리 압수수색 영장 다 받아놓으니까 얼마나 치밀하게 내사를 해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1월에 첩보를 하달해 줬고 그 이후로 내사를 쭉 진행해갖고 자료를 갖고 있다가 진짜 공천을 받으니까 기습적으로 내려보낸 거예요. 이러기 때문에 청와대와 경찰이 짜고 친 코스나 마찬가지로 수사를 하게 됐다. 이런 의혹을 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현재 그러면 이 내사 그 전문가다운 그런 첩보 보고서 쓰는데 현지 민심 동향까지 여러 가지 들어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주 포괄적으로. 그런데 작년 1월에 이 검찰에 또 하나 중요한 단서를 확보한 게요. 작년 1월에 이 황운하 청장 수사 책임자
황운하 청장. 그 다음에 민주당의 후보로 나온 송철호. 그 다음에 현직 경찰관 1명. 그 다음에 백원우 팀에서 내려간 것으로 추정되는 1명. 이 4명이 울산 태화강에 있는 인근 장어집에서 회동을 했다. 이 사실까지 이제 밝혀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현직 백원우가 이 특별감찰반 별도의 별동대를 운영했다. 이건 다 나왔지 않습니까? 다만 인원이 3명이다 6명이 나왔다 갔다 하는데요. 오늘 나온 뉴스에 보면 검찰 수사관 2명, 경찰 수사관 4명, 그래서 백원우 팀 별동대 총 6명이 활동을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1월 달에 내려가서 내사 동향, 내사하는데 필요한 자료 수집 다 했다. 이러한 추론이 당연히 가능하지 않겠어요? 가서 그냥 장어나 먹고 오려고 울산까지 내려갔겠습니까? 공직자가? 출장을 하려면 출장 미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백원우가 내려보낼 때, 아니면 조국이 내려보낼 때, 아니면 제3자 누가 내려보낼 때 반드시 출장 임무가 있을 텐데 이 출장 임무는 청와대가 첩보를 하달을 했으니까 첩보와 관련된 내용이면 김기현 비리와 관련된 내용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첩보 백원우는 뭐라고 언론에 해명했냐 입장은 나는 그냥 안 내보낼 수가 없어서 그냥 첩보만 넘겨줬다. 손 딱 떼었다. 사후에 보고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렇게 했는데 어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노영민 실장은 내려보내가지고 보고를 받은 적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경찰이 지난 3월 달에 압수수색하기 20분 전에 딱 한 번 받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한 번이 2번인지 앞으로 조사를 또 해봐야 되겠죠. 검찰에서. 자, 그렇다고 한다면 압수수색 직전 20분 전에 무슨 얘기를 보고하겠어요? 이러이러한 비위로 인해서 압수수색을 합니다. 당연히 보고했을 거 아니, 그 내용으로 돼 있을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거는 이 정치적 법률적 사건이잖아요. 그러면은 압수수색 공무상 기밀에 해당됩니다. 공무상 기밀을 누설한 거예요. 예. 공무상 기밀 누설죄 위반에 해당되는 행위를 경찰도 했고 또 그거를 받은 청와대도 문제다. 그리고 직무범위 바뀌다. 그래서 경찰에 넘겨줬다는 거 아니겠어요? 백원우는? 직무범위 밖에 사실을 압수수색했는데 왜 청와대가 보고받습니까? 그리고 울산에 내려간 거, 또 내려간 것을 인정했어요. 노영민이가. 그런데 목적은 또 달렸어요. 고래고기 사건이 터졌다. 지금 갑자기 고래고기 사건. 저도 이 고래고기가 뭔지 모르는데요.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고래고기 사건이 이 경찰과 검찰 간의 싸움이라고 그래요. 다툼, 부처 간 불협화음을 해소할 수 있다. 고래고기 사건이 경찰이 밍크고래 불법 포획, 유통 혐의자 4명을 검거하면서 이 압수한 고래고기 21톤을 검찰이 불법 근거가 약하다. 그러면서 업자들에게 되돌려 주라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현지 울산 지역의 경찰과 검찰이 충돌한 사건이래요. 이 사건을 잘 화해시키기 위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로 내려갔다. 여러분들 상식을 생각해 보십시오. 청와대가 어딥니까? 대한민국 최고 권력기관이 청와대예요. 아니 청와대가 그 지역 서울의 중앙검찰과 중앙경찰이 싸워도 청와대 직원이 관계기관을 방문해서 조정을 하고는 안 할 텐데 청와대로 부르든가 아니면 제3의장소에서 만날 텐데 이런 지역 경찰 검찰의 불협화음을 이게 무슨 엄청난 사건도 아니고 고래고기 사건 가지고 청와대 직원을 내려보낸다? 이거 어린애도 들으면 웃을 얘기예요. 예, 그래서 내려보냈다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기가 막힌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유한국당에서는요, 그러면 고래가 친인척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고래가 친인척이냐? 도대체 친인척하고 고래가 어떤 관계이냐? 야, 이거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청와대 측은 민정비서관실 임무가 대통령 친인척 국한되지 않고 민심 및 여론형 청취 등 광범위한 업무를 한대요. 광범위한 업무 속에 사찰 업무가 들어간다고 보십니까? 안 들어가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것은 청와대의 월권이다. 이런 비판을 지금 받고 있어요. 자, 이 정도로 해서 제가 여러분들 궁금하신 백원우 그리고 이 첩보 문건, 비위 관련 첩보 문건 이런 거에 관해서 쉽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백원우가 경찰에 넘겨준 첩보가 백원우실에서 만들었던 당에서 만들었던 어디가 만들었든지 간에 엄청난 선거 개입, 불법 선거 개입은 틀림없고 그럴 경우에 직권 남용과
그 다음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까지도 위반한 엄중한 사건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방송을 결론 짓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백원우, 그 다음에 청와대의 선거 개입, 그리고 민주당이 적폐청산회의가 청와대와 결탁을 해서 김기현 낙선운동을 조직적으로 이 불법까지 하면서 활동을 한 것인지 이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이 검찰 수사 동향을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